안녕하세요, 시카고의 노일이입니다. 제 옆에 있는 이 차, 바로 쌍용차의 토레스입니다. 쌍용차 입장에서는 진짜 이 차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요. 존폐 위기에 놓여있는 회사를 구사일생으로 살려준 바로 그 주인공이기 때문이에요. 7월에 첫 출시가 된 이후에 고작 3개월 만에 SUV 판매량 전체 2위를 차지할 만큼 지금도 여전히 꾸준히 이제 인기를 달리고 있는 그런 또 모델입니다. 지난 출시 행사 때는 여건상 주행 영상은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그래서 굉장히 아쉬웠는데 또 오늘 이렇게 주행 영상까지 확실하게 이 토레스의 매력을 보여드리게 됐네요. 그럼 빨리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외관 모습은 지난 영상 때도 한번 보여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찝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크기는요, 산타페나 소렌토보다는 조금 작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전고는 조금 큰 편입니다. 3.5cm 정도 더 이렇게 높기 때문에 헤드룸이 조금 더 넉넉하지 않을까 하는 예측도 해봅니다. 전체적인 쉐입을 봤을 때는 뭔가 이렇게 직선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게 굉장히 강인한 모습이고 또 옛날에 나왔던 그 코란도 패밀리의 느낌도 조금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드네요. 토레스는 뭐니 해도 이 성곽을 모티브로 한 이 그릴이 굉장히 인상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 이걸 봤을 때 뭔가 댐의 느낌도 좀 살짝 들기도 하는데요. 이 좀 굴곡진 라인과 이 범퍼 라인 사이에서 뭔가 물이 막 흘러져 내릴 것만 같은, 쏟아져 나올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댐하면 왠지 좀 튼튼해 보이고 또 웅장해 보이면서 굉장히 좀 강인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그릴을 봤을 때 왠지 그런 느낌도 좀 듭니다. 토레스에는 1500cc 가솔린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최고 출력은 170마력이고요. 최대 토크는 28.6kgm/m입니다. 고성능 다운사이징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속에서도 최대 토크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작지만 강한 엔진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측면의 모습도 한번 살펴보면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직선으로 쭉 이어져 있는 모습이 굉장히 강인하고 좀 남성스러운 그런 좀 강한 느낌이 듭니다. 쌍용차에서 토레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SUV 하면 좀 티볼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 티볼리는 소형 SUV이다 보니 좀 여성층을 타깃으로 했기도 했고, 좀 옆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귀엽고 좀 부드러운 그런 느낌이 강했어요. 하지만 이 토레스는 예전에 무쏘가 다시 그 재탄생한 것처럼 굉장히 튼튼하고 또 강인한 그런 이미지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게 이 사이드 미러입니다. 수입차에서만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인데요. 이 A필러에 달려있지 않고 이렇게 도어에 달려 있어서 공기의 저항을 또 최소화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는, C필러 쪽에는 이렇게 스토리지 박스가 조그마하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공간은 이 정도 되고요. 이제 간단한 소지품이나 뭐 공구 정도를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제 생각에는 뭔가를 좀 넣기에는 아주 뭐 큰 사이즈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요게 하나 달려 있음으로써 굉장히 차 자체가 스포티해 보이고 뭔가 아웃도어틱한 그런 느낌도 같이 줘서 굉장히 또 소중한 디자인이자 그런 소품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도 이렇게 토레스라는 또 레터링이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 휠은 트림별로 17인치, 18인치, 20인치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 모델에는 20인치가 장착이 되어 있고 이렇게 투톤의 컬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를 블랙으로 도색을 해도 굉장히 예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후면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이 헥사곤 모양의 리어 가니쉬입니다. 이게 멀리서 봤을 때는 이 스페어 타이어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디펜더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오프로드 모델의 가장 상징적인 게 또 이렇게 뒤에 달린 큰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 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디자인이 좀 스페어 타이어를 형상화하면서도 굉장히 뒤에서 봤을 때 스포티하고 오프로드 모델을 연상시키는 그런 느낌을 들게 하네요. 그리고 이 태극기에 건공 감리를 형상화한 이 리어 램프도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트렁크가 여는 방식도 손잡이만 보면 사이드 도어일 것만 같은 이 손잡이,
이렇게 열면은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당연히 전동화고요. 트렁크는 2열을 이렇게 올렸을 때 그 기본 적재 공간은 703L가 나옵니다. 그리고 2열을 거의 평평하게 접을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1620ml라는 큰 공간이 나오고, 굉장히 이 트렁크가 기본만 보더라도 잘 빠졌다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좋고, 이 손잡이를 열었을 때도 여기에도 또 숨은 또 공간이 보입니다. 운전석에 한번 앉아봤는데, 외관의 그런 아까 좀 강인한 느낌과는 다르게 굉장히 내관은 좀 뭔가 미래지향적이고 굉장히 약간 세련된 느낌, 강인함과는 다르게 굉장히 신차스럽고 미래차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가장 먼저 들었어요. 스티어링 휠이나 이런 디스플레이나 계기판은 굉장히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직선의 형태로 어느 정도 디자인이 되어 있다는 거는 좀 외관과 좀 공통점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티어링 휠도 이렇게 동그라미가 아니라 약간 육각형의 형태로 이렇게 각이 져 있는 느낌이고요. 클락슨 패드도 굉장히 좀 널찍하게 빠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계기판은 12.3인치로 그 와이드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3등분이 된 모습이고, 이 안에 이렇게 좀 깨알같이 이렇게 정보들이 나눠서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기존의 쌍용차의 그런 계기판보다는 뭔가 좀 얇게 좀 빠져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렇게 다른 차들은 대시보드 위쪽으로 이렇게 계기판이 좀 솟아있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좀 운전자의 시야를 어느 정도는 방해를 하는 그런 경우도 볼 수 있는데, 이 토레스의 경우에는 이렇게 양쪽에 대시보드가 일자로 똑같아서 시야에 방해하는 건 전혀 없고, 굉장히 또 앞에가 좀 탁 트이는 그런 좀 시원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장점도 갖고 있습니다. 가운데에 있는 이 센터 패시아 디스플레이도 똑같이 12.3인치의 크기고요. 여기 안에서 이제 뭐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음악, 차량 정보 등을 이렇게 좀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 하단에는 공조 그 장치가 있고, 그 아래에는 물리 버튼을 대신하는 8인치의 통합 컨트롤러 패널이 이렇게 좀 특이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좀 터치식으로 에어컨이라든지 뭐 열선이나 통풍 시트 같은 걸 이쪽에서 좀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랜드로버 이보크에서도 이런 비슷한 디자인을 봤었는데요. 바깥에 이렇게 엠블럼 대신 레터링을 이렇게 장착한 것도 그렇고, 내부에 이런 좀 컨트롤러 패널이 있는 것도 그렇고, 왠지 좀 이 토레스가 한국의 랜드로버를 좀 지향을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공통점이 조금씩 보여지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패널 하단에는 이 무선 충전구와 또 이렇게 USB로 된 충전구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요새는 C포트 설치가 좀 많이 되어 있는 추세인데, 좀 약간 구형이다라는 생각은 들기도 하면서, 또 이런 게 편하신 분들은 이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쌍용차가 보면 곳곳에 굉장히 수납 공간이 잘 마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컵홀더가 3개나 있습니다. 이것도 좀 특이하고요. 이렇게 곳곳에 수납 공간이 조금 널찍하게 마련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점은 좀 마음에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운전석에 보면 요 이스케이프 키트 많이 보셨겠지만 요게 또 들어가 있어서 여러 가지에 쓰일 수 있는 라이트도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용하게 좀 사용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히 전고가 높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여기 헤드룸이 많이 남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주먹 3개 이상이 들어갈 것 같은 지금 그런 높이고요. 이 레그룸도 굉장히 좀 넓어서 뒤에 앉은 분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앉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공조 장치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 여기 또 충전 단자도 이렇게 2개나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수납 공간도 있고요. 이 센터 터널도 그렇게 높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가운데에서도 충분히 앉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그 다른 차종들에는 뭐 옵션으로 들어갈 법한 이 햇빛 가리개도 이렇게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열에 앉은 분들도 좀 쾌적하고 좀 편하게 좀 앉아갈 수 있도록 부분에 신경을 쓴 모습들이 곳곳에 보여지네요.
운전을 막 시작을 했는데 역시 이게 이제 토레스가 굉장히 좀 서스펜션이 약간 딱딱하다라는 의견들이 3개월 동안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타보니까 역시 좀 착자감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이렇게 그 주행할 때 그런 느낌은 약간 하체가 무거우면서 좀 딱딱하다라는 느낌이 우선적으로 들어요. 이게 이제 휠 자체도 20인치로 굉장히 또 높기도 하고, 또 SUV 자체의 그런 특징이 좀 무거운 편이다 보니 아무래도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음적인 면을 봤을 때는 이게 엔진 자체가 그렇게 막 그 큰 사양의 엔진이 아니어서 엔진음이 잘 안 들리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SUV 치고는 굉장히 조용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따 한번 쭉 밟아봤을 때도 조용한지도 한번 굉장히 궁금하네요. 제가 또 이 스티어링 휠을 이렇게 조작을 해보니까 보통은 이렇게 동그란 모양인데 이렇게 각이 져 있어서 보기에는 좀 예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좀 움직여 보니까 각진 게 그렇게 좋지만은 않네요. 뭔가 조금 낯설고 불편하다는 느낌은 살짝 있습니다. 기자님. 네? 근데 아까 이거 차 설명해 주셨을 때 1500cc 엔진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중형 SUV에 들어가기에는 배기량이 조금 낮은 느낌이 많이 드는데 차 자체의 속도감은 좀 어떤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땠어요? 네, 요게 지금 엔진 자체는 배기량이 1500cc로 조금 작은 편이지만 가속감은 굉장히 제가 이제 느꼈을 때는 굉장히 좋다. 치고 나가는 속도가 가볍고 빠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여기에 장착되어 있는 엔진이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 고성능 다운사이징 엔진이라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배기량이 원래는 높은 그런 엔진에 최신 기술을 접목시켜서 배기량은 낮추되 그 성능은 조금 최대로 끌어올리는 그런 기술을 말합니다. 자연흡기 그 가솔린 엔진에 슈퍼차저나 터보차저를 얹어서 이렇게 그 최대치의 퍼포먼스를 내는 그런 방식인데요. 이 토레스도 그런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배기량에 비해서는 가속감이나 이렇게 속도감이 뒤처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레스의 가장 큰 장점이자 매력은 아무래도 경제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2,740만 원대의 그런 기본 트림의 가격. 사실은 투싼이나 스포티지의 경쟁 차종과 비교를 했을 때 기본 트림만 놓고 보면 토레스가 가장 비쌉니다. 하지만 이 가격만 보고 결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토레스에 들어가 있는 뭐 디스플레이나 여러 가지 옵션들을 투싼과 스포티지에서도 똑같이 이제 집어넣는다면 3천만 원이 훌쩍 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2천만 원대로 경쟁 차종의 그 옵션들을 다 이제 즐기고 이제 어느 정도 좀 무난한 드라이빙도 즐기기 위해서는 이 토레스만한 그 모델이 없다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지금 이 차를 계속 타보면서 느꼈던 거는 진짜 가격 대비에 차가 정말 잘 나왔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네. 사실 이제 저희 집 옛날 차가 무쏘였거든요. 저는 그 무쏘를 봤을 때 그 저돌적인 인상을 저는 아직까지도 좀 못 잊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딱 쌍용차가 주는 그 강인함, 튼튼함이 항상 저는 머릿속에 있었는데, 사실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좀 쌍용이 많이 휘청댔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사도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좀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 좀 쌍용차를 한 번이라도 타봤던 사람 입장에서는 좀 많이 아쉬웠어요. 그래서 내 어린 시절에 추억을 갖고 있었던 그런 브랜드 중에 하나였는데 좀 없어질 수도 있다 해가지고 많이 아쉬웠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좀 늦게나마 괜찮은 차가 나와서 좀 회사가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다라는 기회가 생겼다는 게 좀 개인적으로는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 차로 인해서 좀 개인적인 팬심이죠. 쌍용차가 좀 더 좋은 차를 많이 출시를 해서
진짜 좀 현기차에 대항할 수 있는 브랜드로 좀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PD님처럼 약간 이 토종 한국 국산 차 브랜드라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쌍용차를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토레스의 성공을 계기로 뭐 전기차든 또 뭐 하이브리드든 여러 가지 또 신차들이 많이 출시를 해서 곳곳에 좀 쌍용차가 많이 보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쌍용차를 저희 모두 응원합니다. 파이팅! 화이팅! 조선의 디펜더 토레스, 기본 트림 2천만 원대라는 착한 가격, 그리고 또 어느 용도로도 활용성이 좋은 그런 무난한 SUV로 굉장히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사회 초년생인 2030부터 또 낚시나 캠핑을 즐기는 5, 60대까지 전 연령층을 아우르는 호불호 없는 SUV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궁금한 모델이 있으면 저희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 노엘이가 언제든지 씩하고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까지 안녕.